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뉴스에서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진짜 맨날 틀립니까? 어떻게 따라하는 걸 맨날. 아니 몇 글자 되지도 않는데 그 맨날 틀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은 또 재미없어요. 아니 이거 인간미가 보여서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인간미보다는 멍청한 거 아닙니까? 몇 글자 되지도 않는데. 자학을 하시나? 나도 외우겠다. 나 이거 맨날 창피해 죽겠네. 이거 오죽했으면 이거 안 보여줘서 그렇지. 내가 적어놨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적어놨어. 이거 왜냐면 이거 대표님께서 이거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 앞에 요거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네. 이거 한 문장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네. 진짜 이거 땀이 또 갑자기 확 납니다. 네. 뉴스 가시죠. 바로 가. 자, 오늘 푸른 아시아님이십니다. 남의 집 그러네라고 이제 보시면 이분은 처음 보는 분 같아요. 네, 푸른 아시아. 푸른 아시아. 그래요. 저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일본 쪽에 영향을 좀 받으신 분들이 푸른 아시아? 네. 푸른 아시아면은 뭐 국기를 파란색으로 쓰는 뭐 그런 걸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일본 축구팀 보면은 파란 색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아에 옛날에 아시아 중심 해가지고 일장기가 동그란 거 들어가 있는데 그걸 축구하시는 분들 파란 색깔이 있다 보니까 푸른 아시아 쪽. 그쪽 동네 사람들은 뭐 그런 노래 가사도 많습니다. 뭐 남쪽 파라다이스 막 이런 것들. 남쪽 파라다이스. 진짜 뭐 그런 얘기도. 일본 노래요? 네, 일본 노래들에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마치다 세이코라든지. 기미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기미가요는 아니고요. 제이팝이라고. 엔카? 옛날에 히카루 겐지랑 히카루 겐지 뭐 얘네들도 뭐 약간 좀 추상적인. 약간 어순이 좀 우리랑 좀 많이 틀려요. 같은데 단어 선택이 좀 튜브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센세이션, 뭐 파라다이스 무슨 뭐예요? 다이오가 이빠이 뭐 이런.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가수가 엔카 그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태진아, 송대관 형님 이런 분들이요. 웬만한 BTS 이상 더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을 평정하셨던 우리 아모르 파티의 김현자님도 계시잖아요. 선분할 되니까 내가 잘렸어. 좀 들어와. 친해지자. 들어와. 친해지자. 하여튼 쌀 과장님 들어와 계시고 두 분 들어와주죠. 네, 오늘도 저희보다 시청자 수가 적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꿋꿋하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 시간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뭐 악재가 꼈어. 아니야. 끝까지 밀고 나봅시다. 누가 먼저 죽나 봅시다. 아니 화요일 목요일 하니까 우리 그 여의도의 유명한 화목 순댓국. 네, 그 집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저도 이거 화목 갑자기 하니까 부동산이니까 혹시 화목 아파트 이런 거 아십니까? 화목 아파트? 네. 저도 지방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화목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그 목동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킨 데 가지고 화목 아파트입니다. 뭐 화목하게 사는 목동 주민들 해가지고 화목 아파트라고 있는데 부동산 뉴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래요. 오늘 저기 민희 형님 네. 5분 브리핑 잘 준비하셨죠? 예, 그 뭐 치밀하게 어.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제가 표현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해드릴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거 하시는 겁니까? 그건 뭔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그거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되거나 뭐 내용이 허접하다. 그러면 우리 작은 PD님이 네. 사이렌을 올릴 겁니다. 사이렌이 있습니까? 네. 한번 들려줘봐. 사이렌 한번 들려줘봐. 못 찾네. 또 사이렌 못 찾았어. 아유 참. 네, 했다 치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 사이렌 하면은 민현이 이거 말씀하실 때 사이렌 틀 수 있어요? 화면을 바꿔야 되잖아. 아니 복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예 그냥 화면도 없애버려. 괜찮아. 그래 시간도 그 10초 전에 딱딱딱. 경고음은 뭐야? 경고음도 들려줘요. 사이렌. 좋네요. 딱 수침소리. 5분에 수침소리까지. 5분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 진짜 굉장한 부담감이 오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타이머 걸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번에 뉴스가 30분 정도를 해먹었어. 30분 했어요. 네. 아니 그 정도면 단독 방송을 해야죠. 왜 저희 같은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따로 그 떼어가지고 뭐 방송을 만들던가 막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결국 오늘은 딱 5분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만간에 민현님이 따로 준비하는 방송 기대도 되는 겁니까? 네. 민현의 대물 말고요?
대물 말고 최근에 뭐 많이 이슈가 되는 뭐 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그 어떤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 약속입니다. 공개 약속. 저는 이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민현님이 진짜 뇌표시 엄청 강하신 분이세요. 그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내일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 이거 오기 전에 바로 속보 좀 보니까 뭐예요? 속보가 있나요? 제가 가서 봤어요. 국채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할 것이다. 미국에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현재 뭐 주식 시장이 뭐 많이 힘들다. 앞으로 주식은 끝났다. 돈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3의 투자처로 현재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우크라이나 쪽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왜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아니지. 근데 뭐 전쟁을 승리하든 패배하든 간에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모인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지금 전신데 어떻게 가? 저번에 걔는 갔다 왔잖아. 걔 그거. 이근대 이근이는. 이근이는 뭐 이근이 잡혔잖아요. 여기서 갔다 와가지고. 그 가서 잡혀가서 지금 어디 가? 깜빵한 것도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뭐 하는. 불구속 상태로 아마 수사를 받고 있을 그 거예요. 가가지고 그 난리치고 총 쏘고 오는데도 괜찮은데 나는 잠깐 가가지고 여자 몇 명만 구경하다고 그것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보다는 키르기스스탄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쪽 여자 만나봤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이쁘다고 하더라고. 만나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 지도를 봤어요 이렇게. 아니 여자도 좀 전에 여자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쁘다고. 그렇지. 유명합니다. 이쁜 걸로.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야, 근데 이번 주에 그 미국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0.75 최소한 0.75%는 더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가게 심지어 되면. 울트라까지 갈 수도 있대요. 1%.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지금 역금리잖아요, 네. 그죠? 2.5 대 우리 역전됐죠. 2.25. 네. 더 벌어지겠네.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대처할까요? 근데 못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못 쫓아간대요. 그거 따라가면은 망하니까. 망하니까 지금도 문제인데. 이거 자국민 다 죽여요. 다. 우리나라는 뭐 연말까지 한 3% 정도가 맥시멈 상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저 영상 찍어놓은 거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이후에 지나가는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게 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근데 지금 벌써 대기업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인력 감축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인력 감축을 조금 뭐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거 하면서 뭐 집값 하락론자들은 떨어지길 바란다만 얘기하지만 실제 그 하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거는 기업들이 다 엉뚱한 망하게 거예요. 생겼어요. 그럼 내 직장이 잃게 되는 거고. 어제도 제가 라이브 하면서 자료를 잠깐 봤지만 그 기준 금리가 2.93% 이상이 되면은 기업이 지금 70% 정도가 네. 도산 위기에 도산 몰린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 전쟁 통해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건데, 네. 하여간에 우리나라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가 또 한번 뭐 공황 같은 게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돼요. 이번에 그 영국에 큰 그 장사를 치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상가집이 하나 큰 게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푸틴 갔습니까? 못 갔죠? 초청을 안 했죠? 초청을 안 해서 못 시진핑, 가는 건가? 푸틴 이런 친구들은 초청 안 했습니다. 그럼 우즈벡 대통령은 갔나? 그 개그맨 출신 그분? 모르죠. 전쟁통인데 갔겠어요? 그래요. 네. 그분들은 안 갔군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또 가가지고 또 약간 논란도 있긴 한데 잘 갔다 오겠죠 뭐. 네. 그죠? 우리가 뭐 걱정하는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뉴스 보죠 뉴스. 이제 많으신 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몇 분인지 모르지만 28분. 아 그래요? 저희 스텝이랑 다 합친 것보다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죠. 네. 이 와중에 나홀로 급등한 아파트 돈 싸들고 몰린다. 어디입니까? 돈 싸두고 모이는 데가. 성수, 청담, 반포, 한강변 재개발 네.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거 트리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왜 올린 거야? 여기 사람들 많이 산다고? 뭐 그런 거 같은데? 많이 사기는 뭘 많이 사?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72건이라고 아직까지. 72건. 아 어제까지 서울의 거래량이 네, 서울 거래가 72건. 72건.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제 우리 구별로 봤잖아요. 음. 구별로 봤는데 뭐 4건, 뭐 0건도 있고 그러니까요. 1건, 2건씩 있더라고요. 서초 강남이 4건씩 있는데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다른 데는 집값 탁 떨어진다는데 왜 얘네들만 이렇게 입지가 좋아서 그런가? 팔리는 데는 팔린다. 아니면 거래가 아파트가 되는데 좋아서 거래가 된다? 그런가? 글쎄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 성수 동양. 음. 그 옆에
이제 좀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 옆에 있는 1구역 동양 옆에 아파트. 있는 동양 아파트. 네, 그쪽이겠죠. 25억에 거래되고. 근데 다 지난 5일이니까 이제 9월달에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게 그 한 건 두 건 거래됐는데 성수동이 성동구가 네. 성동구에서 그 중에 한 건이죠. 이제 25억이 거래됐다. 자, 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가 이 양극화는 진짜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는 계속 집값 떨어진다, 뭐 노동력 집값 떨어졌다, 뭐 1억 떨어졌네, 5억 떨어졌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몇 억 올라가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출 올라가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대출 하나도 안 나오죠. 금리와 전혀 상관없고 미국이 폭등을 하든 금리가 인상이 되든 뭐든 나는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네, 나는 현금이 굳이 막 내가 쌓여 있는데 금리가 무슨 상관이야? 금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사죠. 그래요. 근데 뭐 참 끼워넣기도 잘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뭐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얘기. 3표 레미콘 이제 철거하자, 끝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3표 레미콘이랑 전략지구 개발이랑 뭐 큰 관련이 있습니까? 3표 레미콘 같은 경우가 유해 시설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3표 레미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있죠? 저 풍납동에도 하나 있죠. 네. 풍납동이랑 여기 성수동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수동이나 풍납동에 있는 3표 레미콘은 안 옮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옮길 겁니다. 최대한 늦출 겁니다. 공장이 없는데? 풍납동에 있는 거요? 응. 다 안 옮길 거야. 왜? 지금 서울에 레미콘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러면 없어. 이 3표에서 그죠? 얘네들이 레미콘 갖고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 지금 앞으로 들어갈 재개발, 재건축이 다 들어가야죠.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를 뺄까? 굳이 이거를 빼가지고 저 강원도 철원 산꼭대기에다가 거기다 레미콘 어떻게 가서 가? 놓을까? 거기 운반 비용 얼마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 레미콘 회사라는 거 자체가 그뭐 지방에서 아니면 그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올라온 거랑 뭐 아스콘이랑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폐자재물을 섞어가지고 아스팔트. 믹스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공사할 때 자재로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유치가 좋습니까? 성수, 풍납동 이런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남들 뭐 강원도에서 10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두세 번이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죠? 인력도 덜 들어갈 거고 네. 운반 비용은 운송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얼마나 좋아. 근데 레미콘 가격이 서울 인근에 있는 공장의 레미콘 가격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왜? 같은 가격일까요? 거의 같은 가격이죠. 아니면은 얘네들이 미쳤다고 얘네가 운송비가 줄어들면 오히려 싸지는 거죠. 싸지는 거죠. 여기서 입찰 생산하는 들어가게 게. 되면 싸지는 거죠. 운송비가 들어가면 운송비가 더 그래서 길어지면 이제 더 비싸요. 서울 인근이나 인건비나 아니면 집값 땅값 때문에 거기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 1960년대에 맞아요. 내가 이거 불어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땅 안 팔리는 땅을 저 칠성도 비슷한 겁니다. 롯데 저기 칠성. 롯데 칠성 옛날에 강남역에 있는 거랑 양평동에 있는 거랑도 안 내려가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것도 반협박해가지고 네. 씨, 너네 이거 사. 정부에서 안 서울시장이 사? 안 사? 너네 그러면 이거 다 너 이제 또 우리 이거 너네 물건 안 써줘. 안 사면은 야 총 갖고 와 이거라니까요. 야 내 권총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야. 리볼버 돌리고 막 이렇게 러시안 룰렛 같은 거 해가지고 머리에 그러니까요. 총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3표 레미콘 같은 경우가 봐. 풍납동이랑 성수동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 땡겨 쓰기 너무 좋잖아. 거기 옛날에 다 이거 그냥 모래사장이 아무것도 없던 데거든요. 다 뻘이죠 뻘.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정치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너 이거 땅 사. 땅 사서 이거 해서 또 그냥 빨리빨리 이거 그 시멘트 날러. 그때 당시 거기 강남역 사거리 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지? 아무것도 없는 동네를 그냥 내려가니까 누가 가? 안 팔리던 땅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가? 맨날 침수되고. 안 팔리던 땅이니까 이건 3표랑 좀 틀리지만 아까 그렇죠. 얘기한 게 칠성 거기 너네 그 창고 여기다 써. 거기다 지어. 그런 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3표 사장이면 절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 뭐 레미콘 공장 철거가 완료됐다 그래가지고 뭐 또 공인 중개사 분들이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25억에 동양 아파트를 덜컥 네, 샀다. 공원을 만든다는 거거든. 네. 여기 풍납동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원. 그다음에 그 뭐예요? 박물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게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왜냐면 이게 있으면 레미콘 차량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계속 겁니까? 왔다 갔다 해요. 거기 이때까지도 강변북으로 나가는 네. 진출로에 계속 왔다 갔다 해. 막 돌 튀기고 맞아요. 요즘에 뭐 청소 다 하거든요. 차량 근데 들어갔다 안 나올 돼요, 때마다 완벽하게. 다 물로 바퀴 다 막 굴려가지고 막 하거든. 돌아가잖아요. 근데 안 돼.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죠. 뭐 다 떨어지고 하는데. 분진하고 먼지하고 막 청담 자이도 올랐고요. 네. 뭐 다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참. 반포주공 1단지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이거 71억 5천만에 팔렸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리먼 사태 때라든지 IMF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도 없지만 참 비교하고도 애매하지만 중저가에 급등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었던 네. 부분이고 이런 강남이라든지 입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럼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재개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진리죠. 뭐 그냥 입지 좋은 데는 방어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외곽 쪽 뭐 경기도 신도시 뭐 이런 데는 쭉쭉 빠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뭐 누가 결과적으로 저기 실 입주해가지고 수요층이 뭐 맞아요. 이렇게 많다고 거기에 때려짓냐고 신도시를. 근데 신도시 쪽에는 그 가격을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가면 금액이 빠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빨리 재건축해달라고 네. 가격 좀 안 빠지고 그러니까 1기 방어 좀 해달라는 신도시까지는 거지. 좀 안전한데 2기 신도시가 제일 큰 문제. 그래, 막 이기 신도시는 뭐 큰일 났지 솔직히. 동탄하고 뭐 지금 다 송도하고 그렇죠? 양주 뭐 파주 할 거 없이 뭐 김포 막 이런 거 미분양 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거래가 거의 빵입니다, 빵. 네, 빵이죠. 빵이죠, 빵. 빵.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자체도 튼튼한 이런 강남이라든지 미래가치가 있는 데들은 계속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뉴스에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뉴스 잘 안 나와요. 맨 떨어지는 얘기만 근데 나오지. 떨어진 얘기만 나오죠. 계속 이제 하락 심리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이걸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만 심리만 가지고 어떻게 떨어뜨리냐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수반이 돼야지. 근데 공급이 자꾸 외곽 쪽에만 지금 퍼뜨리고 주요 입지에는 공급 자체가 없으니까는 되는 귀한 물건은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사놓자 그래가지고 막 주워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뭐 이런 일도 안 하는 거네. 그렇죠. 응? 인더건자이 SK. 네. 전타입이 마감했답니다. 전타입이 특공이긴 하지만 네, 특공. 오늘부터 1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미달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미달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저렴합니다. 네. 이게 재개발한 거예요. 인도가 내선동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 전체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천여 세대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800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85회 제곱미터는 없어요. 2,633. 그 2,600세대 중에 한 800개 정도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전용 74 네. 그러니까 평형대로 하게 되면 30평 정도 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붕 떠가지고 40평대로 넘어갑니다. 어. 일반 분양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계약금도 정액제로 2천만 원으로 가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하지만 분양가 우리가 여기 내손동 의왕 일대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인덕원 사거리 이쪽으로 해서 푸르지오 논란 많았잖아요. 막 네. 15억까지 찍었잖아. 그쵸. 그네들 지금 집값 떨어져가지고 막 11억, 10억까지 나온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2,800 이면은? 네. 좀 9억 지켜보면 미만이겠네. 네,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분양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응? 이거 3.3당 2,877이니까 그냥 3천으로 계산해도 3,000년 계산 30평이면 9억 되고. 30평 그러니까 이게 전용 74 같은 경우는 거의 딱 뭐 30평입니다. 딱 30평. 그러니까 이게 전용 74면은 거의 한 7억? 7억대? 그 정도 되겠네요. 9억이지 9억. 이게 30평이 아니라 8억대입니다. 8억대. 8억대인가? 네. 어. 딱 대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선호하는 층이 저기 일반 분양, 일반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그게 좀 그러네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금액대가 좀 메리트는 있어요. 조합원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나서 이제 그렇지. 4평짜리랑 로얄층은 조합원 물량. 뭐 재미가 없네요 뉴스가. 이거 뭐야? 이거 제목만 나오고 본문을 봐야 됩니까 이거? 본문 보기 눌러. 본문 보기. 자, 1기 신도시보다 목동 상계동 지구단위 계획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인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빨리 저희가 가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분당, 일산 뭐 이런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입지가 괜찮고 네. 공급이 지금 막 수요가 미어 터지려고 하는 이 서울 안쪽의 주요 입지에다가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네. 이제 진행을 하네요. 진행은 원래 예전부터 진행했었던 거예요. 근데 허가를 안 내줘서 허가를 통이지. 왜 안 내줘?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이제 수렴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단지인가 7단지, 네. 그다음에 10단지, 12, 13단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랑 가까운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준주고로 일단 상향시켜 줘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아까 상계동 말씀하신 데 있죠? 네. 거기도 뭐 3단지, 7단지 이런 데들, 10단지 이런 것도 역세권 주변 일대를
준주거로 좀 상향을 시켜줘 지구 단위로 다시 편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까지 이해갈지 왜 너네는 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게 참 응?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용해 먹기가 딱 좋은 게 네. 저는 이게 같이 짜고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랑 원희룡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이렇게 네. 짜고 하는 건가 막 이런데 거래를 그냥 다 틀어막아 놓고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거 이제 재건축합시다 이러고 네. 시에서 서둘러 가면서 지구 단위 계획 빨리 짜가지고 여기를 뭐 또 신통합 기획으로 가든 뭘로 하든 뭐 이렇게 또 움직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것도 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표가 지금 경기도 도지사는 이제 파란 색깔이고 서울시장은 이제 빨간 색깔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파란 색깔 밀어주기가 좀 불편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색깔을 먼저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목동이라든지 노원, 상계동, 중계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지어진 거고.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4단지인가요? 아니 이게 좋긴 좋은데 아니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이때까지 이렇게 남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층 주거지는 이제 거의 없죠. 이거 저층 주거지야 이것도 저층 주거지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이거 저층 주거지예요 이것도. 이거 재개발 재건축 이거 왜 안 시켜줘? 이거 남아 있는 데가 지금 목동하고 그다음에 상암동 상암주공 아파트. 네. 그다음 반포주공 있었는데 이제 허물었죠. 그래서 몇 개 안 남은 상황에서 참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중산 시범 아파트 주민분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여기 있네요. 7, 10, 12 13. 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주거 여기 나오네. 중도 상향해가지고 복합 개발을 권고했다라고 나오는 건데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 뉴스도 그렇고 네. 아까 전에 봤던 요건가? 요것도 그렇고 우리 동네 집값 이거 어디 있어? 요거도 그렇고 위에 보면 요거 나오거든요. 참 이게 답답해.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네. 박 땡땡 전 사장 임기 내내 건축 심의가 반려된 바 있다. 네. 아니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갔는데 하여튼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특혜를 받는 거지 사실은. 아니 집값도 오세훈 그때 서울시장이. 저 이명박 박근혜 때 저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아니 그때가 태평성대 아니었어? 집값 다 잡히고 미분양 터지고. 아니 그럴 때 해야지. 왜 그거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냥 서울이 싫었던 것 같아 그분은. 아니 서울이 이렇게 삐까뻔쩍해지는 게 싫었던 거야. 그냥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그 광경을 그냥 유지하고 싶었던 아니 거지. 지만 그럼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왜 남들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냐니까. 지만 누더기 옷 입고 다니고 메리아스에 바스 바람으로 그냥 저기 옥탑방 올라가가지고 선풍기 쬐고 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여기 에어컨 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는 거야? 하여튼 잃어버린 20년. 그러고 나서 이제 집값이 막 평균 13억 14억이 되니까 이제 막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그냥 뭘 먹어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박원순 시장 진짜 이해가 안. 과연 그 당시에 왜 그런 정책을 공급을 아니 어떤 왜냐면은 정책을 제가 했을까요?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분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비율을 따지게 되겠죠. 우리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표 심을 따라 보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상위 10% 이상에 있는 부자들을 뺀 나머지 지역들을 사람들을 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50% 미만에 있는 저소득층장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개발을 못했던 부분은 좀 크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거지가 너무 많아요. 거지가 너무 많아. 또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뭐 자살하기 전에 안 했으면은 작년에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왔을까요? 거의 나왔다고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요? 경선까지는 나왔겠죠. 만약에 그 경선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과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뭐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택지지구 중에 마곡지구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터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이슈를 던진다 마지막 하나의 어떤 와일드 카드가 있었다고 해요. 뭐 한간의 돈 소리지만 마곡 하나 갖고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지역구 여러 군데 있겠지만 자기 지역구 관리도 못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서울시장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 냄새나 맡고 맨날 아유 진짜 나 이런
아유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여튼 죽었지. 너도 맛있는 키르기스탄 좋아하잖아. 키리스 아니 제가 냄새 맡고 뭐 나 뭐 보여줄까 막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킁킁거리고. 킁킁거리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왜 그랬을까? 그래요. 뭔 얘기하다 나온 거죠? 아니 그 재건축 얘기하다가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아 그래요. 하여튼 목동 상계 서울에서는 가장 큰 신도시죠, 그죠? 네.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도 만들었던 신도시 중에 하나인 특수개발지구죠, 예, 그래도. 목동과 상계동 이것도 빨리 진행돼야 돼요. 지금 얘기하잖아. 저는 한 15년, 20년 봅니다. 그렇잖아. 솔직하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목동 시시가지 아파트. 저는 단호하게 그냥 어. 빨리 한다. 그러면 10년. 빨리 하면 10년. 되게 빨리 보네. 아니 10년. 그렇게 빨리 될까요? 한다면 해요. 우리가 이거 다 잊어버려서 그런다니까. 뉴타운 자. 사업도 빨리 진행된 데는 6년 안에 끝냈습니다. 네. 상계주공 15단지까지 있죠, 그죠? 네. 그다음 목동이 14단지까지 있어. 이거 14개 단지, 15단지 하게 되면은 이거를 순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절대 그죠? 한꺼번에 하진 않을 거지. 그렇죠. 한 3개씩 뭐 4개씩 나눠 가지고 두 개씩 내가 봤을 때 2개씩, 3개씩 쪼개 살 거란 말이죠. 이주 수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하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수 없으면은 우리 생애는 안 될 수도 있어. 아 진짜로. 너 된다니까.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 아 된다니까요. 돼. 10년 안에? 아 이거는 진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나름이에요. 정말로요. 이거 뭐 사람들 이주 수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느냐 나름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10년 안에 끝냅니다.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무 못하게 제도적으로 다 묶어놨어.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그렇게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풀어주고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요? 어. 현실적으로 20년 걸리지. 아파. 뭐 실제로 제가 저희 동료도 20년 지금 그러니까. 20년째 그러니까. 걸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을 빼자고요. 거기서 왜 박원순 시장의 잃어버린 10년을 왜 거기다 껴넣냐고.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인간이고 대놓고 분탕질했던 사람이니까 그 반대를 했던 10년은 빼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봤으면은 방한 뉴타운 벌써 완성되고 남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뉴타운이 다 그런 상황이었지. 효정이가 이효정 소장 얘기한 대로 원래대로 진행했으면 벌써 다 완성이 됐어야 거예요. 돼. 그쵸. 지금은 다 입주하는 시점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지되고 뭐 모아타운 간다, 네. 다시 신속통합 간다, 신청한다 하고 막 이런 데가 아직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도 난 안만 빨라도 10년 이상 본단 말이지. 모아타운 말만 모아타운이지 사실은 이게 8년 걸릴지 18년 걸릴지는 어떻게 알아. 그 와중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공사비 증액인데 그 둔촌주공 얘기 들으셨죠? 들었었지. 2조 얼마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당 뭐 2억씩 2억씩 2억 플러스 정도씩 했다고. 이제 플러스 된다고 네. 하는데 그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둔촌주공 망한 겁니다. 망했죠. 그거 진짜 망한 거지. 이거 조합원들 망한 거야. 망한 거지. 2억이 어디서 나와? 이거 망한 거예요. 이거 2억이 지금만 진행된 거지. 그 전에도 한 번 더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5천만 원씩인가 진행했잖아요. 또 진행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러니까. 상황이. 근데 지금 그것만 끝날 것 같아? 상가 지분 아직도 안 털렸거든요. 그거 만약에 해결된다고 그러지 또 돈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망했네. 큰일입니다 이거. 망했네. 망한 겁니다 이거. 시간 행사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둔촌주공 조합원이었잖아요. 팔고 나왔는데 네. 다행이다. 잘하신 거죠. 잘하셨네 진짜. 네. 우리 어머니는 저 도곡동에 살고 계십니다. 네. 아 도곡리에. 양평 도곡리.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또 이제 세계 경제랑 또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집값 하락에 원화 약세가 겹쳤대요. 집값 네. 하락이라는 거는 뭐 지방 쪽이나 그렇고 서울은 아직까지 멀쩡하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국내 원화의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크니까 네. 달러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엔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이 엄청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지 이제 완전 싸졌지. 내가 똑같이 옛날에 똑같. 100만 달러 가지고 살 수 있던 집을 갖다가 지금 8만 달러면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80만이겠지. 100만. 나 100만 80만이면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또 고개를 드는 거기 무슨 뭐 남자도 아니고 뭐 고개를 드는 외국인 부동산에 이건 야. 너무 억지 아닙니까, 진짜? 이제 방송 여기다 식구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발언은? 아니 남자는 전립선, 남자는 지구력. 맨날 아니 이게 그러잖아요. 사실 저번 주에 네. 우리 민현님께서 30분 가량을 할애했던 그렇죠. 외국인들 부동산 투자를 이제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달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달러 지금 전문적인 또 외국인 투자 꾼들은 말이죠. 야, 환율이 1,400원 될 것 같아요. 1,400원 넘었잖아. 넘었죠? 넘었어 언제? 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또 역으로 걔네들이 이때가 기회네. 이쪽은 기회다. 야 한국 집값이 떨어져?
달러가 올라? 아,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믿지도 않고 야 이거 $1 환율이 지금 최악인데 지금 이럴 때 줍줍해야 돼. 근데 그렇게 줍줍도 안 해 사실은. 그렇게 줍줍 안 해요. 원래 1,000명대씩 했어. 네. 원래 1,000명대씩 했고 문재양 형님 때는 막 3,000명씩 했어요. 이거를 3,000명씩 했어 매달. 킹달러. 네, 킹달러. 그래요.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고 네. 환율 조정이 좀 들어가고 뭐 달러 스와핑을 하고 스와프를 하고 막 그러면은 결국엔 또 왜 스와핑이나 스와프나 똑같은 거라니까. 어떻게 똑같아? 아니 스왑을 하는 게 아니 스와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뜻은 우리가 이 시발 아니 이상한 생각만 하니까 그러지 맨날 야한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아닌데요? 연결이 뭐 되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 진짜. 그렇죠. 동안 스와프를 하고 그러면 통화 저희 수업으로. 이거 환율이 조정이 본방 나갈 됐잖아요. 때는 여기다가 녹화 방송 나갈 때 여기 19금을 하나 붙여. 아뭐 19금을 붙여 무슨 뭐 이상한 얘기한 것들. 다음에 고개를 드는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고 있으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자 얘기대로 이 서울경제는 이 빨갱이 신문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알기로 빨갱이 신문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뭐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또 부동산을 막 이렇게 뭐 불안감에 또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이 기자 얘기라고 대로라고 하면 올해 지나면은 외국인은 아예 매수를 안 하겠네. 아 잠깐만. 되게 중요한 뉴스를 우리 이성훈님께서 네. 캐나다에서 이승훈님. 이승훈님께서 캐나다는 총리가 2년간 외국인 부동산 구입 금지를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부동산 외국인들 엄청 많이 중국인들이 거의 다 사잖아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캐나다 총리가 2년간 외국인들을 사지 말아라. 외국인 부동산 구매 취득세 20% 내야 되고 빈 집세를 매년 내야 된다. 아 집을 비워놓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인이 45채를 샀다라는 부분 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대수를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야, 그 근데 외국인이면요 내가 멋지네요, 돈 하나 쓴다고 캐나다는. 하더라도 이거 이름만 바꾸면 다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우리 엄마가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막 그런데 세대원 구성이 같이 세대원 살고 구성을 있어도 몰라요. 같이 모르죠. 살고 있어도 다 사 그냥. 그런 그 내용이었었던 네, 거거든요. 맞아요. 야, 근데 캐나다 멋지네요. 캐나다처럼 외국은 20%의 취득세. 일단 중국 놈들이 제일 문제네요. 해야지. 중국 놈들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중국 놈들은 예전서부터요. 진짜 사람이 살았던 시대서부터 우리 저번에 그 문명 얘기했었잖아. 4대 문명. 기억나죠? 우리 술 네. 먹다가 어디에 기억나요, 민현님?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 나일강 아니구나. 나일강. 아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 그렇죠. 그때 우리 술 먹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야 어떤 거 기억 안 났어요? 그때요? 그때 뭐가 안 났었지 그때? 그치 인더스. 그때 그거 아니 생각나요. 어떻게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가 몰랐잖아. 얘가 뭐라고 그랬지? 바보 아닌가요? 완전? 양쯔강이랑 한강 얘기했지.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우리 조선- 어떻게 인더스 문명을 바보입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니야. 교양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과 달리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저기 희롱아 저 대책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못 사는데 외국인이 다 사잖아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못 사요. 그 지금 아까 전에 성수동 뭐 동양 아파트 이런 거 산 것도 네. 등기부등본 떼봐가지고 외국인일 우리나라 수도 있다.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실거래가만 신고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달리 생각하면 예전에 그 IMF 위기 때 바이코리아라고 한국의 주식을 사자라는 어떤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현대증권의 이익채 회장기 때 그랬는데 바이 부동산 코리아로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많이 사주는 건 또 나쁘지는 않.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잖아. 구역을 정해줘야 된다니까. 구역을.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 자유무역 거래를 경제 구역을, 그렇죠. 정해주면 정해줘서. 이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그래야 내국인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 도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외국인들이 땅을 사고 팔던 뭐 하던 간에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거야. 그러면 외국인들도 살 거고 국내 사람도 살 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이게 자연적인 거래가 되는 건데 다 풀어주게 되면요. 솔직히 말해 좋은 거 살 거 아니야. 왜냐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당연하지. 다 오니까. 걔네들 다 페이퍼로 간단 말이지. 이런 이제 우리 같은 부동산 컨설턴트한테 야 어느 지역이 앞으로 부동산 금액이 오를 것이냐 페이퍼로 쫙 만들어 와서 청담동 청담 자유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용산에 어느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해서 오를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로 보고 아 그래 돈 쏴.
그럼 쏘는 거야. 걔네들은 왜 누가 와가지고 실사로 보고 그래? 얼마 되지도 않는 부동산 거. 저기 그 투자 회사도 엄청 많아요. 많아요. 부동산 투자 법인이 엄청 커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것도 지금 쉽고. 예, 우리 LH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부도 있잖아요. 외국 투자하잖아요. 그럼요. 하죠. 외국도 똑같습니다. 두바이가 됐던 홍콩이 됐던 그 나라의 나라 자체에서 한국에다 투자를 한다니까요. 네. 그런 돈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또 그것만 할 수 있는 투자 자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외국 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사실 송도가 제일 많이 했던 거고. 그렇죠. 국제 도시니까. 왜냐면 송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편법으로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포스코. 있는 포스코에서만 원래 사업을 해서 걔네 포스코에서 했던 거는 채비지 갖고 했던 거고 나머지도 뭐 현대고 대우가 들어갔던 거는 외국에 막 외국인 스웨덴 회사가 회사가 다 사가지고 그걸 불알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지분을 대우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깊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깊게 얘기하지 그러면은 좀 짧게. 대우건설이 스웨덴에도 회사를 차립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49% 갖고 있고 스웨덴 회사 51% 갖고 있으면서 지분이 많으니까 외국 회사처럼 되는 거죠. 공동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시공은 대우가 또 대우가 해먹는 거고. 같은 회사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게 사실 페이퍼로는 완벽하죠. 외국 회사니까.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들어오는 거다. 지분율을 보면은 네. 이제 그렇게 국내에서.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저기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건물들 있지. 여기 여의도 높은 건물들 IFC라든지 네, 파크원. 파콘이든지 그런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걔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눈먼 돈 갖다 놓고서 사무실 구하는 거야. 직원들 6명인데 막 평수는 1000평씩 갖고 있습니다. 막 이런 데들. 너무 이상한 얘기만 했나요? 벌써 하여튼. 37분이야. 그래요. 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다. 중저가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고 박현경 기자가 더 팩트라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제 언론사 지명을 빌려가지고 더 팩트라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이나 봅시다. 아름다우신데요. 박경현 기자. 오? 또 이쁘다 그러지 또. 이 정도 이쁘지. 이 정도면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대체? 내 눈에 이쁘면 다 이쁜 거야.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 등의 계약 네. 갱신이 증가했는데 이걸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갱신은 그냥 갱신이 계약 연장이잖아요. 거래야. 그렇죠. 이거 근데 뭘 얘는 5% 내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웃긴 게 이 박경현이라는 애는 계약 갱신하고 전월세 거래해가지고도 구분을 못해요. 이게 바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약하는데 이 친구들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계약이고 뭐고 간에 매매보다는 이제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 이 창에 이제 빅데이터 지도가 안 뜨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이게 화면이 18인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18인치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번 달 들어가지고 매매는 72건이고요. 네. 서울 전체의 전세 거래 지금 실거래로 이제 나온 서울 전체의 전세 거래가 400건입니다. 평소 같으면 전세 거래가 400건밖에 안 돼요. 400건. 어, 매매가 그거는 72건, 전세가 400. 음. 근데 이게 서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거래가 전국적으로 전부 다 막 15% 평년에 거래.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계약갱신 한 사람들은 계약갱신을 계속 하고자 하겠죠. 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뭐 완화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당분간은 올려받지 말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계약갱신을 좀 더 이게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 전환. 네, 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는 전세 그러니까 딱 문재인 형님이 바라던 전세 시장의 종말이 이제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저게 뭐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혹시 펜 할 수 있을까? 펜? 펜? 지금 이거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자,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게 늘어났다는 거냐 월세가 그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전 월세 거래량이 그래, 이제 늘어났다는 최초로 거죠.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서울만 비교할게요. 서울만. 서울에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가 아니라 진짜 없죠. 네. 없어, 뭐 분양이라는 없어요. 자체가 없으니까요 지금. 100개, 200개 뭐 이런 거 나온 거밖에 없어요. 현재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부동산이라 봅시다. 모든 사람들 부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소유를 하던 전세로 임대를 살던 월세로 살던 간에. 그러면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 살 수 있는 양은. 왜 서울에는 빈집이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정해 없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래 자체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거를 매매라는 이제 거래량이 있었을 거고 그죠? 이만큼은 전세가 있었을 거고 그죠? 어차피 집에 살면서 이만큼 월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 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줄어드는 완전히 거잖아. 없어지는 거지 그냥. 근데 이게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럼 뭔가 늘어났다는 거지. 뭔가 늘어났죠. 전세가 늘어나든 아니면 월세가 늘어나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월세가 늘어났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부동산 하면서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매매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래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전세나 월세가 늘어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죠? 매매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거겠지.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응? 그 사실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체는 나는 뭔 뉴스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그려졌던 이만한 이 도표에서 이제 매매는 이제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예전에는 이게 중간에 이제 전세가 전세고, 아니고 월세여야 그렇죠. 되는데 이 박경현 씨는 뭐를 지금 간과하는 거냐면 요걸 갖다가 요거 요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걸 갖다가 전세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반전세인데 반전세. 월세야. 요거 월세거든. 요거 월세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팩트는 뭐냐면 이 6억 원 초과 거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2억 원에서 4억 원부터 2억 원 이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6억 원 이상은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6억 원 넘어가게 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은 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야. 왜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죠? 네. 그럼 당연히 6억 언더로 찾아갈 거냐 사람들이. 6억 언더로 대출 좀 잘 찾아간 되는 다음에, 그쪽으로. 그렇죠. 대출 받은 다음에 또 월세를 또 지불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지. 거지. 그런 쪽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억 미만에 있는 애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보증금 1억, 2억짜리는 전세집은 거의 없죠, 솔직하게. 아파트에 없지. 보증금 1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보증금 아파트는 1억짜리 없어. 있긴 해요. 보증금 1억짜리 저 이촌동 같은 데 가거나 그치. 가구 같은 데 가면 간혹 가다 있긴 한데 보증금 1억에 월 보증금이 1,000. 월 1,200, 1,450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뭐 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대출을 막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난리통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전월세의 대출을 이렇게 계속 통제하거나 막 이러면은 결국에는 또 월세 부담 이거 월세를 결국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 받는 사람 집주인이잖아. 이 집주인만 또 부자 되고 또 전세입자들은 계속 갖다가 조공 바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좋게 말하면 약간 부동산이 조정기라고 얘기하는 게 조정기가 와서 약간 부동산 금액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실거주자들이든 거나 무주택자들 뭐 1주택자들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되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 내가 집값이 올랐을 때보다는 내가 이주할 수 있는 금액자가 적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락이 돼가지고 진짜 막 하락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안 사요. 결국엔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보냐?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거거든. 사실 그때가 사실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때가 떨어졌을 때가 막 줍줍하는 거지 싸니까. 아까 전에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지 이런 거 막 대출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그죠 전세 끼면 뭐 대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더 좋아할 일들이 아니라니까. 왜 더 웃긴 게 이거를 발로 띄어서 취재를 했대요. 뭘 발로 띄어서 이거 취재를 할 만한 일이야 이게? 아니 발로 쳤나 보지. 키보드를 발로 친 거야. 아니 뭐 자기도 직방에 가가지고 직방 가서 뭐 발로 뛰어가지고 직방 갔다 왔니? 박경현 씨 발로 뛰어가지고 갔다 왔어? 요즘 거짓말. 부동산 관련 기사가 대부분 이제 뭐 국토부나 부동산원의 이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재생산해내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이라는 데의 통계가 맨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통계랑 다른 게 우리는 이 당월에 작성되는 계약서 신고 건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고 네. 이 부동산원은 실제로 그게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전입신고까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를 한 달 뒤에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괴리감이 있어요. 예, 괴리감이 엄청 크거든요. 와.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부동산원은 통계 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큽니다. 혹시 저 PD님 혹시 이분한테 저 메일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 만나고 뉴스 싶다고? 저희 뉴스 한번 좀 나와달라고. 왜요? 그때 보고 싶으니까. 아 뭐야? 응원도 좀 하고 구독도 좀 하려고. 아니 싫어요. 왜? 아 내놔 내 거야. 다 내 거야. 서로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싸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오르니까 서울 전체 주택 거래 66%가 빌라인데 그 나머지 34%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기 34%라 그랬잖아요. 34% 중에 아파트가 한 20% 되겠지? 20%도 안 되지. 20%? 왜냐면 거래가 15%? 그렇게가 안 된다며. 아니, 주택 거래 중에 66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34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가구 단독 저거 아파트밖에 없어요. 다가구 단독이 더 비싸잖아 지금. 서울 전체 주택거리 60% 빌라라고 하잖아. 그죠? 66% 빌라. 그러니까 이거는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나머지가 이제 34 중에 아파트. 반으로 다 잘라보자고 그러면 17이 아파트, 17이 단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66이 이게 만약에 500건이었다 그러면 그렇죠? 서울이 500건이었잖아요. 아파트가. 500건이 17이라고 하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빌라 거래는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되겠네요. 확실한 겁니까? 아니 이거 아파트 매매 건수 540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배수를 이제 하면 그거 봐 2,000건이잖아요. 그거 봐. 이야. 우리 이제 네. 끝내주네. 네. 네. 그래서 이달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려 73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 이거 72건이야 지금. 아 그래요. 네, 이것도 틀렸어. 이게 확인을 안 해. 아 얘가 계약할 수도 있지 그날. 조성신이가요? 아 계약한 즉시 이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냥 72건이라는 자기가 계약해가지고 한 건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어저께도 73이라고 그러더니 70인데 아직까지. 하여튼 73이고 73에 이제 배수가 돼 뭐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243건이나 돼가지고 요새는 어쨌든 둘 다 완전히 거래가 씨가 말랐지만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도요. 사실은 빌라 쪽으로 포함시키는 게 원래 맞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도 아니 다 가구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단독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축을 해서 많이 짓는 분들 많아요. 네. 이거를 지금 있는 단독을 붙여서 단독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거는 4억 짓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단독 비중과 다가구도 사실은 투자로 거의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많아지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 비율이요. 다세대 빌라 단독의 비율보다도 최소한 못해 2배 이상 많았었단 말이야. 훨씬 많죠. 한 훨씬 7대 3 정도의 구조. 근데 지금 비율이 막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야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다세대 빌라가 거래가 그래도 유지되는 거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기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 기사 내용을 마무리 졌는지 모르겠지만 실거주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입니다. 이거 다 투자죠. 투자예요. 지금 서울에 그 많은 개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역세권 개발, 또 모아타운이잖아요. 네. 신속통합 민간재 개발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가 지금 구역이 지정된 데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들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별로 그렇게 없었던 네. 이슈거리가 없었던 강서, 양천, 강북 이런 데서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신속통합기획 들어가고 뭐 이런 데는 다 빠져 있는 거고. 네.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좀 값싼 개발. 그러니까 모아타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모아타운 안 좋아하지만 아파트가 되는 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데 강서, 양천, 강북 같은 경우가 이게 뭐 고층 아파트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런 지역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아 사실 제가 마치 강서구 양천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다세대 빌라들이 사실 오래된 게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20년 이상은 다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29일부터 신속통합기획도 2차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서두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안 늦었다 그래가지고 사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차 공모에 떨어진 데도 있잖아요. 네. 떨어졌는데도 토지거래가 묶인 데도 있죠. 차양동도 그렇고. 네. 19군데인가요? 네. 기억이 감감을한데 그 지역이 내가 봤을 땐 다시 선정되고 다시 하는 데가 선정되겠죠.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모아타운이에요. 네.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 난 알아. 그러면 저희 상담시청 빨리 서두르시죠. 확실한 거는 내가 20개 지역 중에서 15군 정도는 압니다. 이건 100% 내가 다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거를 빨리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내보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고객한테만 말합니다. 야, 그거 진짜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절대 탑 시크릿으로 발설하지 않은 부분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심 회사님. 신청한 지역도 있고 당선이 유력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아, 당선이 될 만한 지역들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까? 여기 석관동은 됩니다.
그다음에 성동구에도 하나 있어. 다 이게 지인 찬스. 지인 찬스. 성동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성북이나 저기 자 금천구에도 하나가 있고요. 성북 강남에도 성북이나 강남구는 나는 강남은 솔직히 참 자료가- 애매합니다. 강남 자료가 조금 없는 애매합니다. 거. 삼전동도 한대요. 삼전동, 물론 삼전동 들어가는데 모아타운 한다고 하는데 송파구 그 삼전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7월 27일 날 그 모아타운 우리 조건해가지고 나온 그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삼전동이 포함돼 있어요. 그 포함되는 네 군데만 알려드릴까? 장안동 막 그게 그 장안이동, 그다음 면목동, 시흥동. 시흥동, 삼전동 딱 네 군데거든요. 그래서 슈퍼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이거 예시로 나온 네 군데가 있어요. 물론 이 네 군데는 5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면목동 주변은 벌써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아직 장안동, 삼전동, 시흥동은 인재 준비 중이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되는 적이기 때문에 이 예시로 삼전동. 박아놨어요. 그냥 모양을. 어찌 보면 답을 어느 정도 알려준 거네. 아니 그거 네 군데예요, 네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 20군데 전후에서 알려주는 것 중에 네 군데니까 나머지 10군데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0군데. 제가 알고는 한 15군데 중에. 아래 번호 나가네요. 아래 보러 나간대. 저 민병철의 5분 브리핑. 이분도 이쁘십니까? 뭐야? 누구십니까? 이거 1+1 얘기하는 갑자기 사진이 나와 깜짝 놀랐네. 아 그래요?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래요. 아 변호사 오늘 민병철의 5분 브리핑 내용은 뭡니까? 이겁니다. 아 이거요. 네, 이거죠?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초시계. 네,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1+1 입주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한 가구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평수가 넓은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여받을 수 있는 입주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 분양권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이제 자기들이 좀 불리한 조건이다라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자, 보통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통해서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채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1+1 분양의 자격 조건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종전 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자산가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 두 채보다 많을 때, 혹은 종전 주택을 자기가 갖고 있던 종전 주택이 의 주거 전용 면적이 내가 받을 조합원 분양 아파트의 그 크기보다 넓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에서 1+1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원이다. 그리고 84제곱미터가 7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이때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평가 금액이 5억과 7억 원 이 두 채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 143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바로 1+1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추가로 받는 한 개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요. 또한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러니까 소유권을 득하게 되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가 없겠죠. 이를 어기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3년간 전매되는 거는 전매 제한 받는 거는 네. 추가로 받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추가로 받은 한 채에 대해서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 그게 제한이 들어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재산권 침해예요. 진짜로. 왜냐면 나는 뭐 그냥 아파트 두 채 준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3년 동안 못 팔게 법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네. 종부세 부과할 거 아니야. 음. 네. 다주택자 뭐 이슈가 있고 하니까. 네, 다주택자들 그래서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1+1보다는 대형표 형태 하나로 가는 게 대표할 때 하나로 가고 그냥 현금 보상을 받으시는 게 낫죠.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굳이 그래도 1+1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계신 있어요. 분들은 자녀에게 한 채를 맞아. 뭐 증여를 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네. 나머지 한 채는 이제 노후 생활 함에 있어서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편법으로도 많이들 하시죠. 공증을 써가지고 미리 전매를 합니다. 미리 그래서 전매를 돈을 대신 다 현금으로 받죠. 현금 다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등기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네. 등기 이전을 해주죠. 근데 그게 또 중간에 또 못된 놈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렇죠. 또 날려버리고 분쟁이 또 분쟁이 되지. 왜냐면은 만약에 미녀님이 예를 들어 저한테 팔았어. 네. 만약에 그 조합원 분양가를 만약 10억인데 나한테 그래 피 5억 해서 15억에 팔았어.
그게 한 2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 돈이 필요하니까 꼭 내가 지금 15억이 필요하니까 내가 현금으로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그죠? 불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둘이 써가지고 공증만 공증을 받는 받아놓고 거죠. 나중에 명의 변경 가능 시점에도 명의 변경을 하겠다. 근데 그때 갔다 봤더니 30억이야. 30억. 그래서 어저께 나온 제가 아, 그 라이브에서 나왔던 뉴스 그 얘기가 어. 그거 개포주공에서 네. 재건축 단지에서 그런 것들이 3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30억이잖아, 30억. 하나는 26억의 거래가 됐고 하나는 24억의 거래가 됐고 하나는 생뚱맞게 15억의 거래가 됐다니까. 그럼 10억이네 그거. 그러니까 아니 15억인데 그게 이렇게 공증서 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이 집주인이 행 이러더니 야 아무리 해도 내가 15억에는 지금 등기 이전을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10억 날라가니까. 그래서 자기는 9억에 분양받았거든요. 그 15억이면 괜찮은 금액이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야 문재양 정부니까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팔어 이래가지고 이제 판 거지. 무주택인데 돈이라도 챙겨가지고 딴 데가 살라고. 그래서 그때 계약한 게 2019년이니까 3년 지나가지고 전매제한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팔라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이제 등기 좀 하려고 물어봤더니 아니 누가 이거를 15억에 등기를 그러니까. 해요. 뭐 26억, 27억 28억, 29억에 내라도 금방 나가는 거를 이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계약한 15억을 돌려줄 테니까 이거 파기를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개거품 물어가지고 소송까지 간 거예요. 그래요. 소송에서는 불법 전매고 뭐고 이거는 행위 당사자가 형사고발을 당했을 때 벌금을 내는 거고 이 형사고발의 근거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민사도 건 거니까 그냥 저기 집주인한테 줘라 15억에 줘라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15억에 실거래가 신고가 된 겁니다. 근데 아마 형사 처리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법원에서 알았으니까 검사가 검사보가 이제 신고하겠지. 얘네 불법했어요 야, 이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여기 또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요, 요 변호사분께서 어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떤 솔루션 하나 제시를 하셨어요. 기사 잠깐 보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입주권 상태면은 1주택만 따로 떼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는 없는데 방법으로는 가능한 방법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해서 1+1 주택 모두에 대해서 지분 공유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이제 3년 지나면은 추가 1주택도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유자끼리 갖고 있는 지분 교환, 각각 하나 주택씩 단독 소유하는 것 이럼으로써 자녀에게 한 채를 넘겨주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또 방법을 알려주네요.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전에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구청장이 한남뉴타운 5구역이죠. 네, 그거 아들내미랑 같이 공동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잘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이거. 그리고 그게 자기가 이제 막 저기 구청장인데 구청장이가 자기가 5구역 조합원이고 자기 아들도 5구역 조합원으로 만들려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그분 걸려가지고. 지금 뭐예요? 모르죠 뭐. 그분 파란 색깔이었는데. 네. 어디 가서 잘 살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 사람 돈 많으니까 잘 살아요. 많죠, 뭐.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다 사는 분들이야. 그냥 명예로 하는 거야. 그냥 네. 아침에 일어나 살 거 없으니까 구청 출근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메인 뉴스네요. 네.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더니 우리 동네 집값은 왜 그대로일까? 궁금하니? 유인아? 유인아 씨 궁금해요? 뭐야? 뭐야는 뭐야? 못생겼네. 궁금하십니까? 아니 이게 메인 뉴스잖아. 이게 메인 뉴스입니까? 남의 집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남의 집이잖아요. 올성멜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이 기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유인아 씨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도 유인아 씨네 집은 안 떨어졌나 보네. 우리 동네 집값이래잖아요. 개포동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반포 사시나?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요. 아니 그거는 인격 모두 죄송합니다. 자, 현장에서 글쎄랍니다. 네. 극심한 거래 절벽이 불러온 착각이다. 아까 전에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개포동에 가가지고 집주인이 네. 15억에 등기 아니, 인정하려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펄쩍 뛰면서 아니 미쳤어요. 이걸 15억에 아니 이게 메인 뉴스인데 그 전에 내용이 다 나왔어. 이 어르신이랑 똑같습니다. 어르신.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냥 지나가시는 어르신. 자, 하필 또 마포가 나왔네요. 마포가. 마포도 클래식. 그래요. 이거 마포도 이렇게 클래식. 된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거 누가 여기 다 되는 나오네. 이거 전세 거래. 이거 전세 거래가 이게 늘고 있다며. 이런 게 없어진 거죠. 저 전세가 15억 5천. 이거 24평이구나. 아니 이거 파는 거구나. 파는 게 15억 5천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네. 6억에 120만 원이네. 네. 이거 뭡니까? 아 시간 다 됐다고 빨리 하래.
아니 이거는 미녀 때 써야 되는 거지. 우리는 신성 불가침이에요. 네, 이거 지금 메인 뉴스인데 여기서 지금 초시계를. 여기 초시계하면 어떻게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저 아까 5 맞췄습니까? 아니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아까 뉴스에서 이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뉴스 보고 이거 부동산 갔다가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뉴스에서 집값 떨어졌다더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잖아요. 박모 씨. 그러니까 박모 씨가 멍청한 거야. 이거 저기 심플리의 부동산 쇼를 봐야지. 네. 뉴스만 보고 부동산을 가니까 이렇게 바보 취급을 받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구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아까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 그 갔죠. 이유는 없다. 아니 그 뉴스에서 보니까는 2억씩 떨어졌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야 문 닫아라, 야 내보내 소금 쳐,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재수 없으니까. 소설을 써도 좀 소설 쓴 거지. 아니 근데 내용을 소설을 보니까 쓰네요. 그러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네. 노원구 뭐 상계동 중계동 때 나오는데 84제곱미터니까 30평대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이 한 10억대 정도 돼요. 10억에서 11억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류인아 씨가 소설을 좀 잘 쓰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소설 쓰더라도 똑똑하게 써야 되는데 봐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러고 한 다음에 여기가 더 웃겨. 집값 하락세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 육시다. 거래를 다 끊어놨는데도 집값이 올라가는데 거래를 풀어주면은 때가 오냐? 멍청한 놈아. 아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8억 원밖에 없는 거야. 일단 다 해도 다 해도 8억 온 원밖에 힘을 다 대출을 다 해도 8억 원밖에 안 돼. 이걸 모아도 8억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지금 요즘에 뭐 상계동, 중계동 뭐 재건축도 들어간다고 하고 특히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들이 잘 돼 있으니까 나만 이사 한번 가봐야겠다. 네. 뉴스에서는 뭐 2억 노후에 뭐 떨어졌다, 3억 떨어졌네, 뭐 떨어졌다, 5억 떨어졌네 이러니까 그래 제가 그때 봤을 때 한 12억, 13억 이 정도 됐으니까 8억이면 되겠네. 8억이면 사겠다라고 해서 딱 갔더니 개꿀이 부동산에서는 왜냐 이 사람은 어떻게든 팔아야 되거든요. 요즘 거래가 안 돼가지고. 근데도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어. 뭔 소리 하는 거지? 어디 미국 살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좀 이상 거래들이 이상 많은 거래들이 거죠. 많죠.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 거래를 이게, 갖다가 실제로 예. 떨어졌다고 하면서 뉴스를 내보내는 그 유인아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도 저도 모르지만 한 달 내내 이런 기사. 한 달 내내 이거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저께도 이거 저 국토부랑 저기서 짜고 청와대에서 이거 청와대는 아니지만 지금 용산에서 지령 내려와 온 것 같다고. 이상하게 이런 기사 사람이 써가지고 없어요. 이런 기사 쓰고 전세 사기 기사만 주구장창 내보내는 거야. 아무것도 사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화자찬할 타이밍이거든요. 자화자찬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그냥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죠? 태평성대가 왔구나. 갑자기야. 야 문재인이 그 개지랄 떨었는데도 안 떨어지는 집값이 가만 내비두고 야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떨어지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다시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특수 거래하고 진짜 금매로 일부 거래 말고는요 사실 가면은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부동산을 좀 가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잖아 솔직하게. 절대 싸게 안 어떤 팔아. 미친 집주인은 내 집은 싸게 팔아야지라는 집주인은 없단 지금이 말이지. 탈출할 땐가? 내 낙하산은 어딨니? 이러고 누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또 거기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싸게 싶은 야 이제 마음이 좀 낙하산 타고 있겠죠. 내려온다. 내가 잡아야겠다고 이러는데. 근데 그 갭이 지금 너무 큰 거야. 네. 이 중간에 없어 지금. 비싸다 싸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니까 아니 이분이 갑자기 우리 성수동 가가지고 집 사고 청담도 가서 집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자기 수준에 맞는 지역에 가서 갔는데 뉴스하고는 영 땅판인 거지. 그러니까 좀 현실을 뭘 부정하려고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래. 그럼 언제가 때인 거 같냐? 아직은 때가 아니래. 8억에 떨어져야지만 그냥 59로 가 임마. 59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만약에 집값이 8억 원대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분 못 산다. 또 떨어질 거 같으니까 못 사지. 못 사. 100%못 삽니다. 이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신문사에 그 편집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수습 기자나 기자들한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는 어떤 절대 명제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설이라도 써가지고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픈하게 하기 위해 3세 그 저기 메이저 소설이 있잖아요. 네. 동아일보. 나 동아일보가 소설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해. 그렇죠. 동아일보 짱이야. 뉴스는 어떻습니까? 아니, 뉴스 자체가 소설이에요. 뉴스. 채널 A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아니 동아일보 자체가 그냥 지면 신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A 씨, B 씨, C 씨, 박모 씨, 이모 씨, 김모 씨, 개모 씨 뭐 다 나와요. ABC 근데 머리. 그 사람이 맨날 이래 혀를 내둘러 맨날.
뭐 박모 씨는 뭐 깜짝 뭐 많이 떨어진 수억 원씩 떨어진 금매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맨날 이런 뉴스만 나오는 게 동아일보. 그다음에 경향 이 경향 네. 이 류이나 기자가 쓴 소설 같은 경향. 그다음에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이제 진짜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 3대 이 일간지는 소설 진짜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왜 내가 사는 집값은 안 떨어진가? 내가 사고 싶은 그렇죠. 돈인데. 어디가 떨어졌냐고. 근데 이상하게 또 거래된 거 보면은 아까도 거래도 된 것도 없지만 가면은 없어. 아니 이거 그런 봐. 물건이 어디 있어? 아니 서울 아파트 값이 9년 9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대요. 네. 72건 거래됐다니까. 72건. 72건 거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자, 지금 부동산 거래는요. 지금 물론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어디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거라는 거는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지금 원래 가고 싶었던 데 있죠. 내가 가고 싶었던 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역삼동에 살았는데 나는 대치동을 들어가고 싶어. 대치동을 못 들어가가지고 역삼동에 살았는데 대치동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마다 다 있을 거니까. 근데 대치동 집값이 막 떨어졌대. 막 5억씩 떨어지고 10억씩 떨어졌대. 그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가야죠. 부동산을 찾아가서 미리 이렇게 찜을 해놓는 거야. 미리 거기 명단 적어놓으면 되니까. 가서 보면 이렇게 걔네는 오다장 있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쓰는 오다장 있잖아요. 이름을 올려놓기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냥 멀뚱멀뚱 뉴스 보니까 집값 떨어졌다니까. 야 조금만 더 떨어지면 가서 사볼까?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 무슨 부동산을 찾겠다 그래. 부동산 사장님들이 화를 낸다니까. 네.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죽겠는데. 와가지고 내 집 저기 다 10억짜리 단지인데 여기 7억이라면서요? 이러면서 오면은 커피 마시는 거 뿌려버리고 싶죠. 여기다가. 커피 타가지고 믹스 커피 타고 오다가 7억짜리 에이씨. 그리고 막 이거 신문사 욕할 거 아니야. 이란 씨. 아니 그게 신문사에 전화하면요 기자들도 엄청 아니 뭐라고 맞냐면 엄청 화낸다니까. 왜요? 내가 옛날 기자랑 통화를 해봤잖아. 내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아닌 근거를 나보러 대래.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확 끊어버려. 병신. 그냥 확 끊어버린다니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전화 전화도 안 진짜. 받아. 아 진짜 짜증 나가지고. 어. 진짜 병신 같은 놈들이네. 아 진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네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보고 반대로 그럼 그거 아닌 근거를 대라고 그러는 민주당이네. 어떤 그 전화 내가 병신이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왜 전화하셨어요? 하도 열받아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매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100% 사연 있는 물건으로 봐야 된다. 그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북구에서도. 조금 전에 아까 갔던 데는 노원구에서도 노원구. 한번 욕 먹고 네. 이번에 성북구에서 성북구에서 가서도 욕 먹고. 참 답답합니다. 네. 내 집이 안 팔려요. 근데 호박고구마님 어디에 집 가지고 계세요? 호박고구마님.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알려 좀. 대치동을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서 못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치동 그래요. 제가 대치동에 30년 살았거든요. 네. 뭐 옛날에 정치하신 분이 얘기하잖아요. 꼭 굳이 강남 살아야 됩니까? 근데 다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애들을 위해서 가고 싶지만 네. 우리 애들은 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냥 와이프 말대로 말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치동 한번 내가 한번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진짜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유튜브에서 하라고. 그냥 라이브에서. 배바 타던 종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라이브에서 하시라니까. 그래요. 편한 자리에서. 우리 진짜 설이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저기 방에서 어. 그 뷰가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핸드폰 하나 갖다 놓고 실시간 스트리밍 하시면 대박 터져요. 내가 배설이 사과설이하고 진짜 그거 갖고 경보음 빨리. 경보음. 그래요. 경보음 뺀 예. 네. 하여튼 오늘 지금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갔네요. 네. 그래요. 이거 사이렌 소리 좋네. 야, 이거 할 때는 좀 미니언 할 때 빨리 좀 하라고. 과천 주공 팔 때인지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같은 주거? 네. 좋은다니죠. 네. 그저 안 팔린대요. 지금 큰일 났네. 왜냐 근데 거기 전세 또 없어요. 전세 없어요. 거기 전세가 완전히 지금 막 시가 말라가지고. 시가 말라가지고. 그래 그런 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게 되면 또 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아파트 문의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새는 아파트 솔직한 분양은 없어. 빵다 빵. 빵. 아파트 사겠다 문의하시는 빵이에요. 빵. 빵.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뭐 투자하시는 거 물건 자체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거기에 대한 매도 타임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거꾸로 갔어요. 혹시- 그냥 아파트가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사이에 모아타운 지정되는 단지 저희 피디님하고 같이 현장 가보면요. 8억, 9억, 10억, 12억, 15억 다 나옵니다. 빌라 가격이 미쳤어요 지금. 그 빌라 금액이 미쳤어요. 근데 앞으로 또 더 오를 더 수밖에 오를 없는 거예요. 여건밖에 네.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참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기 그때가 좋았지님이 답을 내려주셨네요. 가격을 낮추면 팔려요. 그렇죠. 뭐 18억짜리 5억에 팔면 그냥 하루치고. 호박고구마님이 사연을 만드셔야겠네. 사연을. 하여튼 저 연락 주시게 되면 또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준비한 거 오늘 마무리 좀 짓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하면 안 될까? 왜? 너무 이게 텀이 짧아요. 그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 됩니다.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